일론 머스크가 최근 3년 뒤 시장에 대해 꽤 구체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 예측이 아니라 실제 그가 움직이는 방향과 딱 일치한다는 게 문제예요. 오늘은 머스크의 발언 핵심, 그리고 그가 왜 지금 나스닥과 S&P 500을 이런 식으로 보는지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머스크가 한 말부터 볼게요. 2025년 초 한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3년 안에 AI 반도체 수요가 지금보다 최소 5배는 뛸 거고, 이게 결국 빅테크 실적으로 바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머스크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xAI라는 회사를 통해 직접 엔비디아 칩을 10만 개 넘게 주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예측이 아니라 이미 그가 돈을 쏟아붓고 있는 실전 베팅인 거죠. 그럼 왜 하필 나스닥이고 S&P 500이냐는 건데요. 나스닥 100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테슬라 같은 기술주 중심이잖아요. 이 기업들 대부분이 AI 인프라에 직접 투자하거나 AI 서비스를 만들고 있고, 머스크는 이 흐름이 3년간 가장 강하게 유지될 거라고 본 겁니다. S&P 500은 좀 더 넓은 시장인데 여기도 결국 상위 10개 종목이 지수 움직임의 30% 이상을 좌우해요. 그 10개가 뭐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알파벳, 메타, 아마존, 결국 빅테크예요. 그래서 머스크는 S&P 500도 결국 빅테크가 끌고 갈 거라고 보고 나스닥과 비슷한 흐름을 예상한 거죠. 그럼 이제 핵심 질문입니다. 머스크 말대로 진짜 이렇게 살 수 있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방법은 있습니다. 다만 타이밍과 비중 조절이 관건이에요. 첫 번째 방법은 ETF입니다.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QQQ라는 ETF가 있어요. 미국 증시에 상장돼 있고 국내 증권사 해외 계좌로 바로 매수 가능합니다. S&P 500은 SPY 또는 부호 이 두 개가 가장 유명하고 수수료도 낮은 편이에요. 국내에서도 매수 가능한 코덱스 나스닥 100, 타이거 나스닥 100 이런 상품들도 있습니다. 다만 국내 상장 ETF는 환율 반영이 1에서 2일 늦고 거래량도 미국 직상장보다 적어서 장기 투자라면 해외 계좌 직접 매수가 더 유리해요. 두 번째 방법은 개별 종목을 직접 사는 겁니다. 머스크가 강조한 흐름대로라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이 세 개가 핵심이죠. 엔비디아는 AI 칩 시장에서 압도적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와 협력하며 클라우드 AI 서비스를 주도하고 있어요. 테슬라는 자율주행과 로봇 사업에서 AI 기술을 직접 적용하고 있죠. 이 세 개만 골라서 3분할 또는 4분할로 나눠 사면 머스크가 말한 흐름을 비교적 정확하게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머스크의 예측이 맞다 해도 3년 동안 일직선으로 오르진 않습니다. 2022년처럼 금리가 오르거나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 나스닥은 30에서 40%도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전략이 중요한데요. 한 번에 몰빵하지 말고 3에서 6개월 간격으로 나눠서 사세요. 예를 들어 1,000만 원이 있으면 250만 원씩 4번 나눠서 분기마다 추가 매수하는 식이죠. 이렇게 하면 중간에 빠질 때 평단가를 낮출 수 있고 심리적으로도 훨씬 안정적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환율 타이밍이에요. 미국 주식은 달러로 사니까 환율이 1,300원일 때 사는 거랑 1,400원일 때 사는 거랑 수익률이 완전히 달라져요. 지금 환율이 1,420원 근처인데 과거 5년 평균은 1,200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환율이 1,300원 아래로 내려올 때 비중을 조금 더 실어주고 1,400원 넘으면 조금 쉬어가는 식으로 조절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런 질문 나올 수 있어요. 머스크 말이 틀리면 어떡하냐? 사실 이 부분도 체크해야 하는데요. 머스크가 틀릴 수 있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 AI 반도체 수요가 예상보다 빨리 포화되는 경우. 둘째, 중국이나 유럽에서 AI 규제가 강하게 들어와서 글로벌 시장이 막히는 경우죠. 이 두 가지 중 하나라도 터지면 나스닥과 S&P 500은 당분간 횡보하거나 조정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전체를 100% 미국 빅테크에만 몰면 위험하고 최소 30에서 40% 정도는 채권이나 금, 배당주 같은 곳에 분산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실제로 2022년에 나스닥이 33% 빠졌을 때 금은 오히려 올랐고 배당 ETF는 마이너스 5% 정도로 방어했거든요. 그러니까 머스크 예측을 믿더라도 전체 자산의 절반 이상은 안전자산에 두고 나머지로 공격하는 게 정석입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사야 하는지 예시 하나 들어볼게요. 투자 가능 금액이 3천만 원이라고 치면 1,000만 원은 채권 ITF나 달러 예금에 내어두고 2천만 원으로 주식 들어갑니다. 그 2천 중에서 1,000만 원은 QQQ 또는 SPY, 나머지 1,000만 원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이렇게 3등분해서 개별 매수하는 거예요. 이 구조면 나스닥 흐름도 따라가고 빅테크 개별 수익도 챙길 수 있고 중간에 흔들려도 버틸 여력이 생깁니다. 매수 타이밍은 아까 말한 대로 3개월에서 6개월 간격으로 나눠서 4번 정도 분할 매수하는 게 좋아요. 특히 나스닥이 5% 이상 빠지는 날, 그때 한 번 더 사주면 평단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체크할 게 있는데요. 세금 문제예요. 미국 주식은 양도소득세가 있어서 1년에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고 그 이상 수익은 22% 세금 나가요. 배당은 15.4%가 원천 징수되고 국내에서 추가로 종합소득세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좌를 여러 개 나눠서 매년 250만 원씩 차익 실현하거나 ISA 계좌 같은 절세 계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ISA 계좌는 3년 유지하면 200만 원까지 비과세고 초과분도 9.9%만 과세돼서 일반 계좌보다 훨씬 이득이에요.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머스크의 예측 핵심은 AI 인프라 확장이 3년간 지속되고 그게 빅테크 실적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이 흐름을 따라가려면 QQQ나 SPY 같은 ITF로 기본 포지션을 잡고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같은 개별 종목으로 비중을 더하는 거죠. 한 번에 몰빵하지 말고 3에서 6개월 간격으로 분할 매수하고 환율도 체크하면서 1,300원대에서 조금 더 실어주세요. 포트폴리오 전체의 절반은 채권이나 금 같은 안전자산으로 분산하고 세금 절약을 위해 ISA 같은 절세 계좌도 활용하시고요. 머스크 말이 100% 맞을 순 없지만 그가 실제로 돈을 쏟고 있는 방향이고 빅테크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으니 최소한 3년 안에는 꽤 유효한 흐름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은 지금 나스닥이나 S&P 500에 투자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다른 전략을 쓰고 계신가요?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함께 배우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